네, 안녕하세요. 무소TV 서정구 대표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늘 이번 시간에는요, 투자를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 또는 투자를 한지 얼마 되시지 않은 분들에게 기본적인 좀 상식을 재무제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이렇게 방송을 하는데요. 자, 우리 재무제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재무제표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재무제표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를 할 때 재무제표를 고려한 이런 투자를 해라.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자, 그럼 이러한 재무제표의 뜻이 뭐냐는 거죠. 이 재무제표는 그 기업이 1년간의 실적을 보유하는 보고서입니다. 말 그대로 보고서예요. 우리 많은 투자자님들이 이사와 주주, 이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을 건데, 대표이사와 주주와의 관계, 이런 부분도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계신데, 일반적으로 주식회사는 주주들이 만드는 겁니다. 주주. 그러니까 A와 B, C, 영희, 철수, 똥개 이렇게 세 명이서 모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회사를 만들자 이렇게 만드는 사람은 누구냐? 그런 사람을 주주라고 하는 겁니다. 주인이라는 거죠. 기업의 주인이 바로 주주라고 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사장님 또는 대표이사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일반적으로 경영자를 말하는 거예요. 경영자. 즉 주주들에 의해서 고용된 사람을 하는 건데, 많이 좀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뭐냐? 나는 회사에 직장 생활을 할 때 말이죠. 대표이사가 대빵이다. 주주라는 개념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 기업은 법인기업이에요. 그러면 왜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느냐? 일반적인 경우에는 뭐 비상장 기업이 대부분이 여기에 들어가겠지만 그 회사의 대표이사가 곧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이사가 결국은 그 경영을 좌지우지하고요. 거기에 대한 이익을 거의 다 지분은 자기들이 특수관계자를 통해서 보유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익금은 자기들이 다 가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는 소유경영제도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의 굉장히 특성을 보이는 대한민국의 특성입니다. 이게 주식회사에. 그러니까 소유경영제도를 우리나라는 많이 하고 있다. 즉 말하자면 주식도 다 보유하고 있고 경영도 본인이 직접 하는 이러한 제도에, 우리가 소유경영제도에 입각해서 주식회사를 많이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실질적으로 주식회사에서는 주주와 경영자는 별개입니다. 여러분들 스티븐 잡스 아시지 않습니까? 애플사의 창시자인 스티븐 잡스는 경영자였지 주주는 아니었어요. 물론 일부 주식을 보유했기 때문에 주주에 해당하기도 했지만 우리나라의 비상장 기업처럼 주식을 60%, 70% 이렇게 보유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주들에 의해서 첫 번째는 뭐 숙청을 당했다기보다는 경영권을 내려놔야 되는 그런 결과가 또 나오기도 했었죠. 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법인기업을 설립하는 것은 대표이사가 아니라 법적으로는 주주입니다. 근데 그 주주가 기업을 설립을 해서 훌륭한 경영자를 고용을 해서 기업을 운영하는 거, 요게 바로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 자, 그렇다면 이 경영자는 자기가 본인이 1년 동안 기업을 운영을 해서 우리 기업은 얼마만큼 이익이 많이 났습니다. 또 우리 기업은 얼마만큼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우리 기업은 얼마만큼 부채가 있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해야 됩니다. 연말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이렇게 보고를 하는 절차가 바로 주주총회라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주주총회에 거쳐서 대표자가 보고를 하는데, 그냥 말로만 보고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증빙 자료를 보여주고 서류를 보여주고 이렇게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보고서가 바로 재무제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많은 우리 투자자님들이 이 회사에 투자를 할까 말까 이렇게 결정하는 것은 뭐를 보고요? 기술적 분석인 차트를 보고도 하시겠지만, 기본적 분석, 이 회사가 얼마만큼 안전하냐, 이 회사가 얼마만큼 수익을 잘 내고 있느냐, 또 이 회사가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계속 가능성이 있느냐, 그리고 수익이 증가할 수 있느냐, 매출이 증가할 수 있느냐, 그리고 주가가 앞으로 상승 여력이 강하냐, 아니면 펀더멘탈이 강하냐, 아니면 모멘텀이 확실하냐,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판단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재무제표인데,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손익계산서입니다. 우리가 보시는 화면과 같이 이 손익계산서가 나와 있는데, 이 손익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뭐를 보여주는 것이냐, 그 기업의 뭐를 보여주느냐, 수익과 비용, 실적을 보여줍니다. 즉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기업이 이익이 나는지 또는 뭐가 나는지요, 손실이 나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손익계산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대차대조표, 지금은 재무상태표라고 그러는데, 이 재무상태표는 그 기업이 얼마만큼 안전한지를 보여줍니다. 자산이 얼마고 갚아줘야 될 부채가 얼마인지, 이러한 안정성을 보여주는 재무제표가 바로 재무상태표라고 그러죠. 예전에는 대차대조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세 번째,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는 무엇이냐? 자, 이것은 그리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사실은 재무제표에 속하지는 않아요.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라는 것은 재무상태표에 속하지는 않는데 이거는 결정을 하는 게 주주들이 결정한다. 회사가 이익이 100억이 나왔다. 그럼 이 100억을 어디에 쓰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100억이 나왔다. 근데 우리 회사가 집을 짓는다고 한 20억을 빼자.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신축 적립금 이런 식으로 돈을 빼자. 그럼 또 100억, 80억이 남았는데 한 30억은 우리가 사업부를 하나 더 만들자. 이런 것은 사업확장 적립금 이런 식으로 회계 용어를 써서 어디에 이익을 돈을 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라고 하고 재무제표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제공을 하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현금 흐름표, 또 물론 자본 변동표 이런 것들도 있는데 주석도 있는데 그냥 현금 흐름표까지만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다면 이 현금 흐름표라는 것은 그 기업의 현금이 어떤 식으로 흘러갔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요인을 통해서 현금이 우리 기업 내에 유입이 되고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이 현금이 유출이 되는지를 보여주고 유입이 많은지 유출이 많은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말이죠. 어떤 경우가 더 중요할까요? 현금이 유입되는 게 유출되는 것보다는 더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서 보여주는 재무제표가 현금 흐름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적립금이라는 말이 한 번씩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이 머리에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부분인데 적립금과 예금은 뭐냐? 바로 목적 유무입니다. 제가 좀 전에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말씀을 드릴 때 사업확장 적립금 또는 신축 적립금이라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사업확장 적립금은 새로운 사업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돈을 일부 모아두는 겁니다. 그 목적이 있다는 거죠.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이게 사업확장 적립금이고, 그럼 신축 적립금은 신축은 새로운 건물을 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건물 또는 공장을 짓기 위해서 돈을 적립시키는 것을 신축 적립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근데 예금은 뭡니까? 예금은 우리가 정기 예금을 한다는 것은 목적이 있죠. 오랫동안 어떻게 정기적으로 돈을 입금을 시켜서 큰 금액을 한번 입금시켜서 우리가 이자를 많이 받겠다. 이게 정기 예금이고, 정기 적금은 어떻습니까? 적금은 매달 불입을 하는 게 적금이지 않습니까? 매달 일정 금액을 모아서 내가 목돈을 마련하겠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일반 보통 예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입출금을 하기 위한 그런 것이죠. 그래서 특정한 내가 이 돈을 어디에 모으겠다가 아니고요. 어디에 쓰겠다. 이 돈은 여기에 쓰겠다. 이 돈은 여기에 쓰겠다. 해서 별도로 분산을 시켜놓는 돈을 적립금이라고 기업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기업에서는 적립금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걸 어디에 쓸지의 목적이 나와 있는 게 바로 적립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채권을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주식과 채권을 동시에 또 포트폴리오를 짜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주식과 채권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주식은 배당금을 어떻게 해요?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죠. 반대로 채권은 이자 수령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 근데 이 두 개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는 그 기업이 이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무조건 이자를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자를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주식에 해당하는 배당금이라는 것은 그 기업이 이익이 나야만 또는 손실이 나야만 그런 개념이 아니라,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결의할 때 이익이 엄청나게 많이 난다 하더라도 주주들이 이번에는 우리 기업을 다음에 우리가 돈을 쓸 때가 많으니까 이번에는 배당금을 지급하지 말자라고 한다면 배당금은 지급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당금이라는 것은 이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무조건 지급하고 무조건 지급하지 않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배당금을 지급하자라고 의결이 붙어서 50% 이상 찬성을 할 때 50% 이상 찬성을 할 때 배당금을 지급을 하고, 50% 이상 찬성하지 못할 때에는 배당금 지급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래도 주식도요, 이익이 났을 때 여기 적혀 있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이익이 났을 때 뭘 할까요? 배당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채권은 손실이 나도 이익이 나도 그러한 결과에 전혀 필요 없다. 결과에 부합하지 않는다. 무조건 지급을 해야 됩니다. 채권은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약속 증권이기 때문에, 약속을 한 증권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자는 지급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확정적인 채권이 좋지 않느냐. 그런데 그 회사인이 주인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회사의 주주총회에 참석을 할 수 없죠. 주주총회에 참석을 해서 나는 찬성하겠소, 이 안건에 반대하겠소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의사결정권, 줄여서 의결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의결권은
주주총회에 참석해서 나의 의사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 대안에 대해서는 찬성, 이 대안에 대해서는 반대. 예를 들어서 올해 2021년도는 어떤 회사가 이사를 이 사람을 바꾸고 요 사람으로 다시 바꾸자라고 의결이 붙은 거예요. 그러면 나는 찬성, 나는 반대 이런 식으로 의결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만 가능한 것이지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죠. 자, 그 다음 자본소득이 있고 금융소득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시는 부분 이유가 뭔가요? 주가가 그렇습니다. 상승하는 것을 기대하고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원래는요, 주식은 투자는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 투자하는 게 주식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내가 투자했던 기업이 이익을 많이 내어서 그 이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식회사가 탄생한 배경은 공동 투자를 해서 이익이 남으면 공동 분배를 하자. 여기 주식회사거든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본소득과 금융소득의 차이점은 뭐냐?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식은 배당금을 받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하고 채권은 이자를 받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한다고 한다면 그러한 소득은 우리는 금융소득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주식이 내가 5,000원에 구입을 했는데 지금 8,000원에 올라서 8,000원에 판다. 그럼 3,000원이 오른 거 아닙니까? 그 주식 가격 자체가 오르는 것을 우리는 자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식과 채권은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본소득을 목표로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금융소득을 목표로 한다. 간단하게 금융소득은 주식은 배당금 그리고 채권을 보유한 사람은 이자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금융소득이고 그 다음 자본소득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채권의 가격 자체가 상승하는 것을 자본소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부동산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내가 들고 있는 부동산이 내가 구입한 아파트가 3억에 구입했는데 이번에 4억에 팔았다. 그렇죠? 그럼 매매 차익이 일어나는 거예요. 1억만큼 돈 번 거는 자본소득이라고 하고요. 그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때 내가 임대를 줘서 월세를 받았다. 이런 월세는 물론 사업소득이라고 하지만 금융소득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두 차이를 여러분들 잘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 상식적인 용어에 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꼭 뭐 기본적으로 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주식 투자의 현명한 장소 무소TV 서정구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